안녕하십니까. 국민노동조합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범 위원장님의 괴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보통 봄이 오면 노동조합은 춘투한다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노조는 설립한 횟수로는 한 4년 됩니다. 4년.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난 한 해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또 조직을 짜고, 그래서 지난 한 해는 기반을 다지는 한 해, 준비하는 한 해, 알뜰하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금년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맞이하지 못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체제 국가가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위기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권력, 정치 권력,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 범위를 넘어서 사회를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배하고, 또 금년 11월에는 총파업 투쟁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정권 창출에 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도 설립할 때 설립 취지 목적이 저 민주노총의 폭행, 포각을 반드시 막아내고 노동시장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국민노조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 한 해 우리 국민노조가 비록 아직까지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단체이지만은 금년 한 해는 제대로 우리도 투쟁을 해보자, 나라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늘 2021년 국민노조 투쟁사업 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노동조합 규약 제48조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근거해서 2021년도 국민노조 투쟁사업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민노조 투쟁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세한 설명은 김준용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되니까요. 먼저 이 자료에 나온 것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춘투 얘기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 우파들은 싸울 때 민주노총처럼 안 싸우고, 김명수 나면 김명수 싸우고, 조국 나면 조국 싸우고, 이렇게 해서 단절적으로 싸워왔습니다. 누가 전체 인력을 부상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몰아가는 것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싸움은 많이 해봤고, 전국 2번 상황실장도 해봤고, 전국 노동자 대회도 쭉 해봤는데, 올해 뭐냐면 소위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들의 목적은 뭐냐, 지금부터 중대재해법, 기업 3법, 정태일 3법 이런 것을 쭉 준비하면서 올 4월에 춘투를 통해서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의 선거에 우위를 점하고,
그것이 메이데이 투쟁으로 넘어간 다음에 하투를 거쳐서 민중대회를 아마 조직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민중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현재 민정권 핵심들은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제반 시민단체 전당들을 합쳐가지고 11월 3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친 다음에 여기에서 이 결의된 힘과 어떤 그런 투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대선의 승리를 향해서 가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게 현재 좌파라든가 집권당의 현재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쇄할 거냐? 아직 우리는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작년에 이 8.15라든가 개천절 때 보여준 수많은 애국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들은 아직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사업계획을 내서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들 올바른 사업계획이 많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예각화시켜서 반드시 민주노총이라는 어떤 이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선다면 내년에 정권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민주노총의 가장 큰 적폐는 뭐냐? 이 세상을 1대5로 나눠서 10%가 90%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비민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족 1대9의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노총 세력이 척결돼야 되고 그 척결의 기생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재인 정권은 내년 하여튼 우리가 대선 때 심판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봐주세요.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분쇄 전국민대회 사업. 그래서 사업계획은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을 분쇄하고 국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 맞불 국민대회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광복절에서 1차 대회, 개천절에서 2차 대회를 통해서 범국민대회를 규합해서 11월 대회에서 민주노총과 맞짱 뜨는 대회를 합니다. 이때 코로나가 없다면 우리는 한 100만, 200만이 모일 것이고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이제 그때에서 얘기하겠지만 43개 도시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만큼의 이 다양한 전술을 통해서 민주노총과 맞대응을 함으로써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어떤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을 그런 최전사로서 민주노총이 우뚝 설 겁니다. 사업 배경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에 대응하는 보수 진영의 총직결 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좌파 결집 제2의 촛불 집회가 올 11월 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고 우리들은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00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의 근로자 중에 200만 명이고 비록 국민노조는 지금 약 4천 명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구도이지만 시대 정신이 민주노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고리 역할을 우리 국민노조가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업 조직을 구성할 겁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분쇄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꼽히는 3월이면은 3월 1일 대회가 끝난 다음에 구성을 해서 민주노총 총파업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를 비상설 기구로 만들어서 전체 그런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용광로와 같은 단합된 조직체를 구성할 겁니다. 국민노조,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될 건 뭐냐?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의 교섭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총력전을 전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국민노조 지금 최진욱 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경수라 그래서 용인 외대 출신이라 그래서 이석기의 직계 후배이고 그들은 사실상 위장 취업을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노총은 종북 좌파인 주사파가 위원장을 장악했습니다. 양경수는 이석기 석방투쟁 무슨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이미 민주노총의 위원장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올해 민주노총과 우리가 한판 싸움에서 진다면 내년 대선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설노조가 앞장서서 내년 올 4월 1일부터 8월까지 하는 교섭권을 확보하는 투쟁에 우리 국민노조가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의 교섭권 확보에 동참해서 국민건설노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3페이지 보시면 범국민대회 국민노조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재원이 옆에 계신 우리 이희범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노조뿐만 아니고 자유연대, 6층의 시국회, 그 다음에 어떤 대국본이라든가 다양한 이 우파의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 계획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11월 3일 제2의 촛불 집회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달에는 국민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구성하고 홍보 계획안도 준비할 겁니다. 4월 달, 5월 달에는 범국민대회 조직위를 확대 개편해서 민주노총 총파 반대 콘텐츠를 생산할 겁니다. 스티커, 홍보물, 카드뉴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생산할 거고 6월, 7월에 되면 조직위를 참여단체를 확대해서 민주노총 총파 반대 우파 유튜버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선전전을 계획할 거고 8월 달에는 8월 15일 광복절 때 제1차 국민 골기대회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총파 반대 우파 유튜브 확동 및 선전전을 아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건 뭐냐? 추상적으로 좌파를 몰아내다, 종북좌파를 몰아내다 이렇게 추상적 구호로는 이길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상대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정패, 낙인 찍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민주노총을 대한민국 정패로 낙인을 찍어서 민주노총의 11월 총파 의도를 공론화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쇄해야 됩니다. 왜 적폐로 낙인 찍히냐? 2천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 단 200만 명, 다시 얘기하면 10%의 사람들이 2천만 명을 지휘하고 그들의 권력을 2천만 명의 이익을 권력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대5의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민주노총 적폐를 반드시 우리가 처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총파 의미는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과 결별해서 더 강한 종북 좌파 정권을 만들고 11월 총파를 통해서 세력을 과시하고 2022년 대선에서 더 강한 좌파 정권을 탄생시켜서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옹호 확대하기 위해서 11월 3일날 총파업을 민주노총에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은 민주노총 공격 유튜브 프로그램도 앞으로 3월 이후에 개설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전문가팀, 전문 출연자, 자료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싸움의 무기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적폐 총파 분쇄 집중 홍보를 시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는 이를 위해서 상설 활동을 조직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은춘 씨가 얘기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위원회 이들은 보면은 전부 시내에 불법 현수막 누가 붙입니까? 전부 좌파들이 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5개 광고물법 8조에 명확하게 위배되고 있어서 이러한 자그마한 것도 단월도둑이 소독된다고 우리 자원봉사하는 우리 이은춘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경찰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런 좌파들의 프레카드만 보면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들이 하여튼 마음대로 불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불평등 개선연대도 이제 올해부터는 조직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등 법률 투쟁을 하는 방식을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라든가 은퇴자협회 등과 협력연대해서 조직을 확장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라든가 공정시장위원회 여기 계신 최한열 세무사님도 지금 회계사님도 와 계십니다. 그 외에 헌법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여성위원회, 소상공위원회, 부동산 대책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건설해서 약 30여 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영입해서 활동들을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노조 사무국을 홍보 투쟁국을 신설해서 이 투쟁 조직 체계로 개편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올 11월 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분쇄하는 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사무국도 개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무총국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용 사무총장님, 올해 2021년도 국민노동조합 투쟁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3일이 왜 11월 3일 정해졌습니까? 그거는 현재 지금 민주노총의 양경수 종북 좌파라 계보에 있는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됐을 때 민주노총에도 온건파가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11월 3일 날 총파업을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 민주당 같은 데는 실제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좌파 단체가 이렇게 해서 11월 3일로 모든 민중대회를 역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점을 찍어서 세를 형성한 다음에 11월 3일 끝나고 나면은 전태일 때 전국 노동자 대회를 11월 13일 한 번 더 해서 이 힘을 가지고 내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시민 노동 단체로 전환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3일 날 이것을 분쇄하는 것이 국민노조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내년 대선 때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왜 했느냐면은 제가 전남반기 출신인데 전남반기 출신인데 예. 창립 기념일이 11월 3일이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보세야. 다음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2021년도 국민노동 투쟁사업 계획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우리 국민노조 투쟁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리 김전용 사무총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투쟁사업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민노조 투쟁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으십시오. 찬성. 예. 거의 100%다 찬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선삼영 원장께서 오늘 중앙집행위원들 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임을 다 이렇게 또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적 가방수 출석, 가방수 찬성으로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21년 투쟁사업 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국민노조 투쟁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진행해서 다음 순서는 우리 공정시장위원회의 최한열 위원장님께서 준비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